있죠? 자,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만 살짝 볼게요. 이번엔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했을 때 그랬으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이 완성이 되어져 있어요. 얘는. 다시 한번 보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x의 제곱에 플러스 3y 마이너스 1에 전체의 x고요.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한 덩어리 숫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2, 1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얘가 2y 플러스 1에다가 뒤에 보면 y 마이너스 2가 돼서요. 여기 x, x 개수 비교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3xy 그렇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가 돼버린단 말이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y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2y y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두 인수의 합을 찾아라. 그러니까 얘하고 얘 두 개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될 건 아닌데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이번엔 얘를 보세요. 얘가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 a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 있잖아요. a로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처럼 얘 때문에 인수분해가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앞에 주어진 얘를 똑같이 해가지고 개수 비교하듯이 만들어서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오늘은 조금 더 뒤로 밀려 볼게요. 그래서 연결 3으로 한번 가봅시다. 저번에 못한 게 있어서 진도를 좀 맞추고 오늘은 복소수까지는 좀 나가 볼게요. 자, 해봅시다. 삼각형 세 변의 길이 ABC가 그랬으니까 한 번 더 보면 요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뭐 몇 개 더 연습만 좀 해보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세 변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A 양수, B 양수, C 양수고요. 식을 봤더니 B-C에 A의 제곱에 플러스 C-A에 그 다음에 B의 제곱에 플러스 A-B의 C의 제곱은 0을 만족시킨대요. 그러니까 결국 얘를 인수분해해라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B-C에 A의 제곱에 A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로 묶어내고요. B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에 A 묶고요. 나머지 얘하고 얘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 했더니 마이너스 플러스 B제곱 C고요. 얘하고 얘 했더니 마이너스 BC 제곱은 0이 되고요. 보시다시피 얘 B, C로 묶어요. 그럼 앞에 B-C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B-C, 여기도 B-C, 여기도 B-C니까 B-C로 앞으로 끄집어내요. 그럼 대괄호 치고 A의 제곱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B 플러스 C에 A 되고요. 여기 빠졌으니까 BC가 되고요. 는 몇입니다? 0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얘가 역시 인수분해 되는 거죠. BC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랬으니까 B-C에다가 뒤에 보면 A-B에다가 뒤에 보니까 A-C는 0이라고 돼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 식을 인수분해했더니 이 식이 됐는데 3개 곱해서 0이려면 셋 다 0이어야 돼요? 하나만 0이어도 돼요? 하나만 0이어도 되니까 얘가 0이든가 얘가 0이든가 얘가 0이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B하고 C하고 같든가 또는 A하고 B하고 같든가 또는 C하고 A하고 같든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결국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됐죠?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의 해석까지 한번 살짝 해봤습니다. 자, 나머지도 다 똑같이 인수분해해서 만들면 되고요. 연결 4-1로 넘어가요, 좀. 연결 4-1로 넘어가서 앞에 못한 건 진도 조금 나가고 꼭 하겠습니다.
이번엔 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97의 전체 세제곱에 더하기 4배의 97의 제곱에 빼기 3배의 97에 빼기 18의 값을 따져봐라 그랬습니다. 역시 보면 인수분해하는 건데요. 앞에 97, 97, 97이 있으니까 얘를 라지 x로 만들어요. 그래서 x의 세제곱에 더하기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얘의 약수를 넣으면 돼요. 근데 1은 안 되겠죠. 그렇죠? 1은 당연히 안 돼요. 마이너스 1도 당연히 안 돼요. 마이너스 1 넣어봤자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3 뒤에 마이너스 18이라는 강력한 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2나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넣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서 넣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이미 안 된 거고요. 2 한번 넣어봐요. 얘가 8이고요. 얘가 16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6이고요.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랬으니까 얘 싹 다 더하면 24. 얘도 마이너스 24. 0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1 넣었을 때 0이야? 그럼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죠. 개수 비교할게요. 여기 2차. 마이너스 슈발이니까 9. 마이너스 2x 제곱. 그럼 플러스 6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얘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4x 제곱. 그리고 와서 봤더니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에다가 뒤에 보니까 x 플러스 3 전체 완전 제곱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원래대로 되돌려. 라지 x가 뭐였죠? 97이었잖아요. 그러니까 95에다가 얘가 97이었잖아요. 이렇게. 얘의 전체 제곱. 얘 계산하면 되겠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 거고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올 만한 것은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연결 4-3번 문제 봅시다. 4-3번 12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있고요. 나눴는데요.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10이 있는데요. 우선 값이 자연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k라고 놓고요. 얘가 자연수래요. 이걸 확인하라는 얘기인데 우선 식이 좀 복잡하니까 우선 깔끔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요. 앞에 주어진 예를 봤더니 얘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짜리잖아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5 우선 어떻게든 가볍게 만드는 거죠. 얘도 인수분해 되는지 한번 가만히 살펴봐요. x에다가 1 넣으면 안 되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10. 되네?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되네요. 그러면 얘가 뭘 인수로 가져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요. 그리고 또 맞춰요. 2차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이렇게. 그리고 2차 맞춰. x제곱이야. 마이너스 7x제곱이야. 이렇게 되네요. 됐죠? 그리고 나서 위아래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니까 약분이 돼요. 됐죠?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확인해 봤더니 분모에는 x 플러스 1만 남고요. 분자에는 12만 남아요. 얘가 k인데 얘가 자연수가 된대요. 그러면 x 플러스 1이 뭐에 도와주시죠? x 플러스 1이 뭐에 약수면 돼요. 12에 약수면 되잖아요. 그래야 약분돼가지고 얘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x 플러스 1분의 12가 k인데 k가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보통 고등수학은요 이렇게 그냥 딱 하고 끝나질 않아요. 계속 식을 들여다보고 식을 해석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12의 약수가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1이 1일 수도 있고요. x 플러스 1이 2일 수도 있고요. x 플러스 1이 3일 수도 있고 x 플러스 1이 4일 수도 있고 x 플러스 1이 6일 수도 있고 x 플러스 1이 12여도 자연수가 다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세요. x 플러스 1이 1이래요. 그럼 x는 0이고요.
x 플러스 1이 2래. x는 1이고요. 이때는 x는 2고요. 이때 x는 3이고요. 이때 x는 5고요. 이때 x는 11인데요. 이렇게 쓰면 멋지게 틀려요. 왜 틀리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했지? 분모를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쵸? 다시 분모를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할 때 항상 분모에 있으니까 분모는 0이면 안 되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도와주세요. x는 몇은 안 되고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그치? 그리고 얘하고 얘가 같잖아요. 그럼 x는 몇은 안 돼요. 2는 안 돼요. x는 몇도 안 돼요. 5도 안 돼요. 됐지? 분모가 0으로 되는 것은 그 안에 분모를 쓸 수 없다는 가정이 있는 거니까 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x2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x5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꼭 조심하셔야 돼요. 분수식의 분모가 0이 아니다는 모든 분수식의 기본이에요. 항상 분모에 딱 보고 약분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약분해야 돼요. 알겠지? 꼭!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답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그리고 낚는 문제는 이렇게 4번이 답인 거죠. 그렇죠? 낚이면. 근데 정답은 몇 번? 2번이라고요. 알겠죠? 4개예요. 6개가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분모가 0인 건 항상 기본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뭐 그다지 할 게 없어요. 4-5번 문제 이런 거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4-5번. 4-5번. 여기 2007, 2007, 2007, 2007, 2007, 2009잖아요. 그러니까 2007을 뭐로 바꿔요? 라지 x로 바꿔서요. 위아래 무슨 분해하면 돼요? 인수 분해한 다음에 약분하면 돼요. 됐지? 그래서 식을 만든 다음에 되돌리면 되니까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안 할게요. 그래서 인수 분해는 단도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인수분해 할 때요.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자, 보시죠. 이건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인수분해 할 때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공식을 써요. 근데 공식 쓰는 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외웠니? 그건 거니까. 두 번째는 인수 정리를 쓰는데요. 인수 정리가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인수분해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인 거니까 뭘 써요? 항등식을 써요. 항등식에 무슨 비교하는 거지? 계수 비교하는 거예요. 됐지? 당연히 인수 정리를 쓸 수 있고 여기서는 인수 정리 쓸 수 있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인수분해할 때 계수 비교도 씁니다. 항등식이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항등식이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 거예요. 여기까지 인수분해까지. 그러니까 처음 배웠던 항등식이 계속 영향을 줘서 인수분해까지 범위가 있고요. 지금부터 하는 건 이제 복소수입니다. 자, 코덱스 꺼내 봅시다. 자, 복소수에서 페이지 33페이지인데요. 맞아요? 페이지 33페이지. 맞죠? 거기 복소수 보면 허수의 정의와 성질, 복소수의 정의, 켤레복소수의 정의와 성질, 그 다음에 정의와 성질의 관계라고 돼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와 성질의 관계예요. 제일 어렵게 나오는 파트입니다. 별표 5개 해놓으시죠. 당연히 앞쪽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까다로운 문제는 다 거기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곧장 집중 탐구로 넘어가 볼게요. 뒤로 넘어가시죠. 조금 양이 많아요. 양이 좀 많고 자세히 해줄 테니까 천천히 잘 해봅시다.
첫 번째, 허수의 정의와 성질이에요. 첫 번째, 허수의 정의는요. 허수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미지 넘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가 아닌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없고 허수는 논리 체계를 위해서 만든 숫자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논리 체계를 딱 우리가 어떤 현상에 적용할 때 숫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허수는요 전공자들만 쓰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자공학에서 교류자기 그 위상차를 계산할 때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위상차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자들만 쓰는 언어구나. 뭐 물리학에서나 쓰는 언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음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는 아니거든. 뭐 마이너스 3점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마이너스 뭐 70점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마이너스 개념도 사실은 빚과 채무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거라 허수의 정의는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허수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의 정의는 제곱하면 뭐 음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요. 실수는요. 실수 x가 있으면 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허수 있잖아요. 허수는 보통 z라고 하거든요. z제곱은 음수. 이게 논리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한 결과가 음수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됐죠? 그리고요. 이 실수에서 만든 실수 체계가 있어요. 그 실수 체계, 사실은 수 체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수 체계를 어디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허수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해야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체계가 예를 들어 허수에서는 얘가 5를 나타내는 건데 실수 체계에서 얘는 3을 나타내는 거면 차이가 생겨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체계를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얘는 허수 체계가 있는데요. 허수 체계와 실수 체계의 그 간격을 가능한 실수 체계를 사용해서 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됐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요.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처음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범준이는 듣긴 들었는데 기억을 잘 못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번에 허수 이야기할 때. 그래서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보세요. 비교할 테니까 보세요. 루트 3은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지? 도와줘.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 되는 수 중에서 양수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중에서 뭐지? 양수라고 이미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귀찮지만 읽어내셔야 돼요. 난 읽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 제곱해서 몇이 되는 수? 마이너스 3이 되는 수 중에서 뭐지? 양수인 거예요. 알겠죠? 양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거 항상 있잖아요. 부호는 우리가 위에서 근호, 받기 부호를 결정해요. 얘는 부호가 아니에요. 알겠지? 얘는 음수, 양수를 결정하는 부호가 아니고 근호, 받기 부호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제곱근에서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할 거 근호, 받기, 부호를 결정해요. 조금 더 해요.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건 이거예요. 됐지? 우리가 지금 할 건 이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 체계에서 근호안을 항상 무슨 수로 만들어야 되지? 근호안을 항상 양수로 만들어야 돼요.
왜 근호한이 양수가 돼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뭐를 제곱해서 이건 쓰지 마세요. 7이 됐어요. 우리가 이거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다고 x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읽을 때 제곱해서 7이 되는 수 중에서 양수, 제곱해서 7이 되는 수 중에서 음수. 그러니까 얘를 보면 제곱을 하는 거지. 그치? 왜 그렇지? 범준아 왜? 제곱해서 7이 되는데 뭐 하고 싶어 해야 돼? 제곱하고 싶어 해야지 뭐. 안 그래요? 내가 잘 쓰는 표현인데 범준아 누르면 발사 뭐 하고 싶어 해야 되지? 누르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곱하면 7 뭐 하고 싶어 해야 된다고? 제곱하고 싶어 해야 돼요. 뭐 제곱이 마려워? 뭐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숫자가 아니잖아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새롭게 만들어낼 때 얘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근호한을 양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표현 방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표현법부터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3 있잖아요. 그래서 근호한을 무슨 수로 만들어야 돼? 양수로 만들어야 돼요. 음양은 바깥이 결정해요. 음양은 바깥이 결정한다고. 안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호한을 만들기 위해서 이건 된단 말이에요. 됐지? 이해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근호한이 뭐가 됐어요? 양수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근호한이 음수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새롭게 하나 만들어서 얘를 허수 단위 i라고 새롭게 기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i는 유일하게 여기에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루트 3에 i로 표현하면 근호한이 뭐가 돼버렸어요? 양수가 됐으니까 실수체계에서 처음 만들었던 그 수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얘를요 이렇게 해도 맞아요, 틀려요? 대답해봐요. 얘를 한 번 더 써?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3에 이것도 사실은 맞는 표현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갑자기 얘를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큰일 나요. 얘는 왜 안 되냐면 여기서 여기 갈 때 이게 안 돼요. 왜냐? 근호한이 무슨 수예요? 도와줘요. 양수잖아요. 근호한이 양수는 i를 쓰는 게 아니에요. i는 언제만 쓴다고? 근호한이 무슨 수일 때만? 음수일 때만 쓰려고 만든 건데 양수일 때는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먹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거는 틀린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허수 단위 i가요. 이제 정의를 할 건데 두 번째 여기다 쓸게요.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하고요. 얘를 허수 만드는 기본 단위다 그래서 허수 단위라고 그래요. 그리고 허수 단위를 쓸 때는 항상 제한 범위가 있는데 근호한이 무슨 수일 때만? 음수일 때만. 됐지? 근호한이 음수일 때만 사용해야지 양수일 때 사용하면 이상한 논리체계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지워도 되겠죠? 지워도 되겠죠? 그러니까요. 두 번째 허수의 성질을 하면 되겠어요. 연습 몇 개 해볼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도와줘요. 루트 1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하고요. 루트 11에 뭐라고 해? i라고 해서 표현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됐지? 이해되는 거죠? 하나만 더 해봐요. 루트 마이너스 13. 범위는 어떻게 하면 되지? 루트 13에 뭐? i. 바깥에 써야 돼요? 안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근호 밖으로 나와서 빠져나오면 돼요. 됐지? 별거 아니니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허수의
성질은요. 성질이라고 나오면 항상 정의를 이용해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면 루트 마이너스 1을 뭐로 표현했지? i로 표현했잖아요. 됐죠? 그럼 이제 대답해 보셔야 돼요. 자, 뭐 하고 싶어야 되지? 제곱을 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얘 제곱하고 얘도 제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다 쓸게요. i 제곱하면 몇이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돼요. 됐죠? i 제곱이라는 게 여기에 i 곱하고 여기 i 곱했으니까 여기다 한번 i를 더 곱해봐요. 그럼 i에 몇 제곱 되지? 3제곱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i 곱하고 여기다 i 곱했으니까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 되지? 마이너스 i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이해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또 i 한번 더 곱해봐요. 그럼 i에 몇 제곱? 4제곱 된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i 곱하면 도와주세요. i 제곱은 몇인 거지?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1이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럼 한번 더 해봐요. 그러면 i에 5제곱 하면 다시 뭐로 돌아가지? i로 돌아가요. i에 6제곱 하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1이 돼요. i에 7제곱 하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i가 돼요. i에 8제곱 하면 몇이 되죠? 1이 돼요. 이렇게 해서 주기성을 가져요. 그래서 전자기파가 이렇게 주기성을 가질 때 허수 단위 i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듭제곱을 해봤더니. 그리고 얘를 해석해보면요. 여기 보세요. i의 8차를 숫자 몇으로?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차수를 어떻게 하는 거지? 낮출 수 있는 거예요. 됐지? 그리고 i 7차를 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i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식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계속 만들 수 있는 게 주기성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눈여겨보셔야 될 건 이거예요. 왜 주기가 갑자기 4로 됐지? 거듭제곱했더니 몇이 나왔어요? 1이 나왔잖아요. 거듭제곱해서 여기 보세요. 거듭제곱해서 1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i를 곱하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여겨보셔야 될 건 이거예요. 얘는 정의잖아요. 그쵸?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양변을 제곱해봐요. 그럼 몇이 돼버리죠? 1이 되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허수 단위 i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기성이에요. i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모든 애들이 다 반드시 뭘 가져요? 주기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주기성을 가져요. 알겠죠? i는 주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실수는 거듭 제곱하면 계속 숫자가 커지든가 작아지든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든가. 근데 허수 단위 i가 들어간 숫자는 주기성을 갖게 돼 있어요. 빙글빙글 계속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월급을 허수로 받잖아요. 그러면 어느 일정 순간 올라가면 다시 초년생 월급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받으면 안 되겠고. 아무튼 그래요. i의 주기성은요. 확인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기억할 게 이거예요. i 제곱은 뭐? 마이너스 1. 이건 정의죠. 그리고 양변을 제곱해요. i 4제곱은 몇인 거죠? 1인 거죠? 이걸 반드시 확인해요. 됐지? 이걸 반드시 확인해요. 그래서 4제곱해서 1이 됐을 때 이 4가 뭘 확인한다고? 주기를 알려줘요. 알겠죠? 이해되는 거죠? 뭔가 4제곱했을 때 무조건 4는 아니에요. 무조건 4는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 하나 해봐요. 비교 하나 해보면 이렇게 돼 있대요. 어떤 z에 6제곱 했더니 1이래요. 그럼 얘는 주기가 몇이에요? 주기가 6짜리인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왜? 거듭제곱해서 몇이 나왔어? 1이 나왔잖아요. 그럼 z7하면 몇이 될 것 같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지? z7제곱은 여기 z제곱, 여기 z제곱 하면 되잖아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이건 어때요? z에 4제곱 했는데 마이너스 1이 됐대요. 그럼 아직 주기가 만들어진 게 아닌 거죠? 그럼 양변 뭐 해요? 양변 제곱해요. 제곱하면 도와주시죠? z8제곱이 몇 나왔어요? 1 된 거죠? 이해되는 거죠? 그럼 얘는 주기가 몇 짜리인 거예요? 주기가 8짜리인 거예요. 됐지? 이렇게 주기를 확인해요. 그러니까 주기를 확인한 방법은 거듭 제곱해서 몇이 나오든가 마이너스 1이 나오든가 거듭 제곱해서 몇이 나올 때 1이 나오면 주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되는 거죠? 지워요. 그리고 주기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노란색. 허수의
주기성을 확인하는 법. 세 가지예요. 그리고 세 가지에 대해서 이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뭐 했었지? 거듭 제곱했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거듭 제곱했으니까 열심히 거듭 제곱을 해봐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 제곱한 걸 열심히 더하잖아요. 그래도 주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식을 변형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 제곱해서요. 뭘 찾는 거예요. z제곱이 마이너스 1이든가 z제곱이 몇이든가 1이든가 이걸 찾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n이라고 할까? n 거듭 제곱해서 n 거듭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나 1이 되는 걸 찾아요. 연속된 합이라는 건요. 이거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의 세제곱 더하기 i의 4제곱 그 뒤에 다시 어떻게? i 5제곱 더하기 i 6제곱 더하기 i 7제곱 더하기 i 8제곱인데 생각해 보세요. 앞에 얘하고요. 얘가 완전히 어떤 거지? 반복되는 거잖아요. 얘가 다시 뭐로 바뀐다고? 아까 했잖아요. 뭐라고? i. 얘는 뭐 되지? i 제곱. 얘는 뭐 되지? i 세제곱. 얘는 뭐 되죠? i 4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애들끼리 더하면 얘도 주기니까 같은 숫자가 되고요. 얘도 주기니까 같은 숫자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됐어요? 그리고 제일 까다로운 건 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됐지? 식을 변형하는데 이건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그래서 시험에 하나만 내라 그러면 이거 나와요. 알겠죠? 시험에 하나만 내라 그러면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요. 쉽게 나오면 이런 거 나와요. 대체 이런 거 나와요. 한 번 더.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주기성 확인하면 몇 가지 있다고?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거듭 제곱을 열심히 해봐요. 두 번째는 그 거듭 제곱한 걸 연속적으로 계속 합해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식을 변형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지고 주기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됐죠?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할게요. 알겠지? 문제 풀면서 잘 도와줄 테니까 세 가지라는 거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워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비교해 주려고 네 번째 음수의 제곱 근까지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실수 체계하고요. 그 다음에 허수 체계를 두 개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좀 길게 쫙 써야 되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유진이 동생이 있다고 그랬지? 이번에 거기 놀러 갔을 때 사고 안 쳤어? 동생들 막 천방지축으로 막 뛰어다니고 사고 안 쳤어? 사고는 딱히 안 쓰는데 그냥 가족 다 같이 먹으려고 과자를 다 먹었어요. 쓰레기네 쓰레기. 다 같이 먹으려고 한 걸 혼자 다 먹었어? 네. 우와. 가족이 다 같이 먹으려고 샀다는 얘기는 양도 제법 샀다는 얘기잖아. 조그만 봉지였는데. 이따만한 봉지인데 그걸 혼자 다 먹었어? 혼자 다 먹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는 밤에 혼자 다 먹었다는 얘기네? 그렇잖아. 엄마 아빠 자고 다들 잘 때 혼자 안 자고 사부작 하면서 다 먹었다는 얘기잖아.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그래요. 자,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동생을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걸 꼭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을 때 약간 그게 어른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게 어른들의 마음인 거죠. 범준이가 이제
아 힘들다 그러는데 이제 일본군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거북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범준이가 이거 뾰족해요. 에 무겁다고 이걸 어떻게 위에 얹어요. 용 대가리가 무섭게 생겼어요. 막 앞에서 연기 나가니까 이걸 왜 만들어야 되냐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일본군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임진왜란을 준비하는 그 이순신 장군의 심정으로 자네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 해봅시다. 첫 번째. 그리고 얘기 안 하면 그 어른들의 책임을 다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범준이 돈 많이 벌 거잖아. 그렇잖아. 조금밖에 안 벌 거야? 빌딩 5개 하고 이렇게 오픈카 이게 타고 옆에 나타샤 앉히고 막 이렇게 갈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나타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소냐가 좋아요? 소냐로 바꿀까? 아무튼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나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길 가고 있는데 범준이가 딱 보더니 쟤 허준이네? 하면서 이제 뚜껑 딱 열고 찡 한 다음에 야 허준! 그럼 내가 왜? 그러면 요즘도 수업하냐? 그럼 아니 안 하는데? 아이 열심히 다녀라! 이러면서 이제 나한테 소리치고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가고 있는데 범준이 허준 선생님이네? 하면서 딱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럼 누구니? 네 범준인데 범준아 잘 지냈니? 제가 순댓국 한 그릇 사드릴까요? 그래. 그럼 순댓국 한 그릇만 얻어먹을 수 있어도 나는 그거면 충분해요. 알겠죠? 그거면 충분하다고요. 순댓국 옆에 그 모듬 순대도 하나 사줄 거야? 그 정도는 돼? 제 이름은 범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지 자꾸? 준범인가? 도준이요. 도준이. 미쳤나 보네. 그치? 미안해. 도준이었는데 왜 자꾸 범준이가 누구지? 도준이. 최도준이죠? 미쳤나 봐요. 그렇죠? 미안해 도준아. 미안해요. 욕하겠네 나한테. 아무튼 그 정도만 되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좀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거죠. 쓸데없는 말 했어요. 자 해봅시다. 루트 도준이 곱하기 루트 b 얘가 있어요. 그럼 제한 범위를 나눠요. 우선 A도 양수고요. B도 양수고요.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렇지? 나를 보고 허젠 선생 뭐 이런 거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자, 얘는 무슨 체계지? 도와줘요. 실수 체계인 거죠. 근원이 양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양수 체계니까 루트 A, B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얘가 음수일 때가 문제예요. 얘하고요. 이 체계를 좀 정확하게 익혀보자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얘가 이때 하고요. 다 기준 잡고 분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고요. 이때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그럼 이때는 도와줘요. 근호환이 무슨 수죠? 음수잖아요. 다시 근호환이 음수죠. 그럼 뭐 써야 돼요? i를 써야 돼요. 얘도 근호환이 무슨 수예요? 음수예요. 그럼 뭘 써야 돼요? i를 써야 되는데 얘나 똑같으니까 나 요거 하나만 할게요. 알겠지? 그리고 얘는 중요하니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얘는 동이라고요. 얘를 하나 들어요. 얘를 들기를 루트 마이너스 2에 곱하기 루트 3이 있어요. 얘도 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얘를 먼저 허수 체계를 그대로 써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루트 2에 i를 끄집어내고요.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그러고 나서 보시면 얘 근호환이 양수, 근호환이 양수가 됐죠? 그럼 얘하고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호환이 양수를 만들었으니까 루트 6, 옆에다 쓸까? 여기까지 나오나? 나와요. 루트 6에 i가 돼요. 이렇게. 됐지? 이해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 실수 체계에서 그냥 곱하듯이 갑자기 실수 체계를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얘하고 얘를 그냥 통째로 곱해봐요. 루트 마이너스 6인데 그 다음에 i 꺼내도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i 꺼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허수 체계를 쓰지 않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허수 체계를 쓰지 않고 그냥 실수 체계 하듯이 계산해도 이 결과나 이 결과가 어때요? 같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한쪽이 음수인 경우에는 i를 쓰지 않고 그냥 곱해도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 요거예요. 이때도 루트 a, b 그냥 이렇게 곱하면 돼요. 됐어요? 이렇게 곱하면 마치
실수체계 하듯이 그냥 곱해도 충분히 된단 말이죠. 근데 조심할 거 여기 잠깐 봐요. 이때 A는 무슨 수예요? 도와줘요. 이때 A는 양수죠. 이때 A는 무슨 수예요? 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무슨 수인 거죠? 음수인 거예요. 됐지? 그 차이만 좀 잘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양수예요. 이때 AB는 무슨 수죠? 음수예요. 됐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할 때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루트 마이너스 AB의 I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맞는 표현이에요. 왜 그렇지? 좀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수예요? 도와줘요. 양수예요. 왜 그렇지? A가 음수니까 양수인 거죠. 양수로 만들고 뭘 끄집어낸 거예요? I를 끄집어낸 거예요. 됐지?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얘입니다. 그래서 얘는 요걸 좀 다시 천천히 써볼게요. 첫 번째, 허수 체계를 써봐요. 예를 들어요. 루트 마이너스 2에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을 해요. 그럼 여기 I 끄집어내고 I 끄집어내요. 루트 2에 곱하기 루트 3에 여기 I니까 I 제곱하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I 제곱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음수. 됐지? I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앞에 주어진 이 식이 마이너스 루트 6이 된단 말이죠. 이해되는 거죠? I는 근호 바깥이에요. I는 근호 바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실수체계 썼고요. 여기도 실수체계, 여기도 실수체계니까 실수체계를 써봐요. 그럼 그대로 하면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서요. 루트 마이너스 6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 6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런데 도와줘요. 얘가 맞는 거예요? 얘가 맞는 거예요? 위에 게 맞는 거잖아요. 원래 근호안이 음수면 I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실수체계 썼고 여기도 실수체계 썼으니까 아래에서도 실수체계로 쓰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들면 되지? 이렇게 만들면 그냥 실수체계를 다 써도 되니까 갑자기 없던 애에 마이너스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해되는 거죠? 지워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갑자기 이렇게 해요. 루트 A, B 앞에다가 없던 뭘 붙여줘요?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됐지? 없던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그러면 그냥 끝나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얘는 이미 무슨 수예요? 도와줘요. 근호안이 무슨 수예요? 양수잖아요. 위에는 근호안이 음수니까 I로 끄집어냈는데 얘는 I로 끄집어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근호안을 잘 보세요.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이해되는 거지? 그래서 실수체계를 다 쓰자 그 얘기인 거죠. 지워도 되겠습니까? 이걸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이제 등호 넣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기 등호 들어가도 돼요. 알겠지? 여기 등호 들어가도 0, 0이면 루트 0은 0인 거잖아요. 여기에도 등호 들어가도 돼요. 알겠죠? 여기도 등호 들어가도 돼요. 여기 0, 0은 다 똑같으니까. 여기도 등호 들어가도 돼요. 이해되는 거죠? 등호 다 들어가도 돼요. 어디 들어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곱하기 끝냈습니다. 나누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지워도 되겠습니까? 도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나누기 해봐요. 루트 A분의 루트 B가 있어요. 역시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이건 알고 있죠? 그냥 어떻게 만들지? 루트 이렇게 해요. 됐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렇게 해요. 실수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허수 체계
A가 양수이고요. B가 음수일 때를 확인해 보고요. 순서도 좀 중요합니다. A가 음수이고요. B가 음수일 때 만들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 선생님 순서가 좀 다른데 일부러 했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A가 음수지요? 양수죠? 그러니까 B는 음수니까 역시 얘를 들어요. 얘는 다 얘하고 얘를 다 얘를 들어야 돼요. 칸을 좀 적절히 해주세요. 나는 지금 하나씩 지우고 할게요. 얘를 들어요. 허수체계. 분모 루트 2. 분자 마이너스 루트 3. 됐지? 그럼 얘는 허수 단위로 쓰면요. 루트 2분의 루트 3의 i 이렇게 쓰면 되고요. 드디어 근호한이 양수, 근호한이 양수가 됐으니까 루트 2분의 3 전체 i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실수 체계를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우리가 실수 체계에서 했던 즉 근호한이 양수일 때처럼 만들어 봤더니 루트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i 끄집어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를 먼저 끄집어내지 않고 곱한 다음에 그냥 끄집어내도 이 결과나 똑같으니까 사용할 때 그냥 편하게 씁시다. 이 얘기하면 되는 거죠. 됐죠? 이해되는 거죠? 받아들여지세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그냥 루트 a분의 b라고 쓰면 돼요. 즉 분자가 음수일 때는 그냥 쓰면 되는데 조심할 거. 이때 b는 무슨 수인 거죠? 음수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루트 a분의 마이너스 b 한 다음에 i로 끄집어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마이너스 b는 무슨 수? 양수. 됐지? 그래서 만들면 돼요. 그리고 얘도 해볼게요. 둘 다 음수예요. 역시 허수체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수 체계도 한번 해봐요. 역시 예를 듭니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을 하잖아요. 그럼 i를 끄집어내요. 루트 2의 i분의 루트 3의 i고요. i 없어지고 양수 됐으니까 루트 2분의 3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실수 체계 하듯이 그대로 한번 해보면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이 있는데 그냥 하지 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이렇게 되니까 이 결과나 역시 같잖아요. 됐죠?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허수 체계 쓰지 않고 실수 체계를 그대로 쓰자 이 얘기인 거죠. 됐죠? 그래서 지워보면 역시 루트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무슨 수예요? 음수분의 음수니까 무슨 수지? 양수. i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근호한이 양수가 됐으니까 사실은 얘나 완전히 같은 숫자인 거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항상 얘예요. 가만히 보시면 분모가 음수예요. 이때는 좀 문제가 돼요. 왜 분모가 음수가 문제가 되느냐? 요거거든요. 예를 들어요. 역시 무슨 체계를 먼저 해요? 허수 체계를 먼저 해요. 예를 들어요. 그냥 막 외우라고 하지 않고 다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있어요. 뭘 끄집어내요? i를 끄집어내요. 그리고 루트 3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예요. 여기 i가 있잖아요. 이건 왜 그렇게 하는지 조금 이따가 뒤에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여기 i가 있으면요. 얘를 실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하지? i를 곱해요. 그럼 위에다가도 뭘 곱해요? i를 곱해요. 선생님 왜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야 돼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은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알겠지? 왜 그런지 그 다음 시간 되면 설명이 돼요. 그러고 나서 만들어 보면 대답 보시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져나가요.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얘 양수가 됐으니까 루트 2분의 3의 i인데 밖에 뭐가 붙지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으면 돼요. 됐어요? 이해되는 거죠? 숫자가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계속 실수 체계를 썼으니까 실수 체계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 하면 되거든요. 그냥 한꺼번에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i를 끄집어내요. 이렇게. 됐어요? 이해되는 거죠? i를 끄집어내는데 위에 게 맞아요? 아래 게 맞아요? 위에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체계 쓴 다음에 그냥 앞에다 뭐만 붙이자? 마이너스만 붙이자 이 얘기인 거예요. 됐지? 마이너스만 붙이자 이 얘기인 거죠. 됐지요? 그래서 정리 하나 해주고 잠깐 쉽니다. 해봐도 되겠어요? 책에 설명할 때 교과서상에서는 얘가 제일 뒤에 있어요. 교과서상에서는 음수의 제곱근 있잖아요. 이게 제일 복소수의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땡겨온 이유가 요거 있잖아요. 왜 분모에 i를 곱해야 되는지를 교과서에서 그 앞에 설명하고 뒤에 하느라고 얘를 뒤에 배치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이걸 먼저 설명해 주느라고 얘를 뒤에 설명할게요. 순서를 약간 바꿔 설명할 테니까 얘는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래요. 얘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루트 a분의 b 도와주시죠. a가 무슨 수죠? 음수죠. 그렇죠? a가 음수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마이너스 a분의 b에서요. 여기다가 i를 해요. 됐지? 이해되는 거죠? 됐지? 여기다가 i 한 다음에 위에 아래다가 i를 곱해야 돼요. 근데 이건 외우지 않아도 좋아요. 알겠죠? 이건 외우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때하고는 상황이 달라. 이때는 이 전체니까 마이너스를 끄집어냈는데 분모에 있을 때는 i를 한 번 더 아래쪽에 써줘야 돼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얘는 몰라도 좋아요. 알겠죠? 아무튼 그래서 얘하고 얘 모두 다 실수 체계를 사용하자 이 얘기인 거죠. 정리 하나 해놓고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리. 헷갈리니까 첫 번째 허수의 정의 근호 안에 마이너스 1을 뭐로 끄집어내자? i로 끄집어내자. 됐지? 저게 정의예요. 그래서 나는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은 당연한 거고 음수. 됐지? 허수의 정의를 쓴단 말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걸 확인하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허수의 뭐가 있다고? 성질. 허수의 성질은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허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성을 물어본다? 허수의 주기성을 물어본다. 알겠지? 허수단위 i가 나오면 주기성 찾는 게 포인트예요. 다른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주기 찾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주기 찾는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 됐지? 주기 찾는 방법 세 가지. 세 가지 중에 나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거듭 제곱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거듭 제곱한다는 얘기는 정의를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연속적으로 합해봐요. 연속된 합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을 변형해서 이제 여러분 실전입니다.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수에 뭐가 있다고? 제곱근이 있어요. 이렇게. 됐지? 음수의 제곱근은 실수체계와 허수체계를 비교하는 건데 기억할 건 딱 하나예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있는데 이때 a가 음수이고요. b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빼고
이렇게 계산한다. 됐지? 밖에 뭐가 빠진다고요? 마이너스가 빠진다고요?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등호 대답해봐요. 여기 등호 들어가도 돼요. 여기 등호 들어가도 돼요. 나누기 합시다. 루트 a분의 루트 b가 있대요. 이때는 분모가 음수일 때, 분자는 양수일 때. 됐지? 그때는 밖에 뭐 빼고 마이너스 빼고 근호 안에 이렇게 하자는 거죠. 됐죠? 그래서 곱하기는 둘 다 음수일 때, 나누기는 분모가 뭐일 때? 음수일 때. 됐지? 마이너스가 빠져요. 그리고요, 대답해 보세요. 다 썼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기 등호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등호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여기 빨리 봐요. 여기 등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분모에 쓰였으니까 얘는 안 돼요. 알겠죠? 얘는 분모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딱 낫기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허수를 정의도 해보고 성질도 해보고 음수의 제곱까지 실수 체계와 허수 체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구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조금 있다가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지금 15분 정도 됐네요. 25분까지 잠깐 쉽시다.